네, 3월 미국 S&P 글로벌 PM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건 잠정치고요. 한 달에 2번 발표가 되죠. 확정치 응답에 비해 85% 정도 반영이 나온 거고, 다만 S&P 글로벌 PMI 같은 경우 잠정치와 확정치의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따라서 빨리 나오게 된 이런 속보치 개념의 잠정치를 많이 보게 되죠. 이 플랫이라고 얘기를 하고, 3월달 미국 기업들의 흐름 보게 되면 더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S&P 글로벌 PMI를 보고 서비스 지수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경기 침체 기간에 S&P 글로벌 PMI든 ISM이든 제가 서비스 PMI를 갖고 쭉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걸 따로 찾아서 영상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중요한 부분은 이런 흐름을 갖고 리세션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되기가 어렵다라는 거, 이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쁘다 그래서 경기 침체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전반적인 기업 환경이 어떤 상황이고 방향성이 어떤 모습을 가르치는지를 좀 엿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3월 미국 기업들의 활동은 다시 한번 반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비스 부분의 증가세가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조업 생산은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였고, 이런 부분이 상쇄가 돼서 서비스 부분의 반등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지수 또한 서비스 지수처럼 상승하는 그런 반등의 모습이 나왔는데, 다만 이런 반등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치는 직전 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종합지수가 51.6에 비해 53.5로 상승을 했지만, 향후 1년간의 기업 기대치는 22년 10월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반등을 했지만 앞으로 기대는 더 떨어졌다. 특히나 22년 10월 이후 두 번째까지로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게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대변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기업들은 경제 전망에 대해서 점점 더 신중한 태도가 확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고객 수요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을 담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S&P 글로벌 PMI에서 고객 수요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최근 월가에서 이번 1분기 어닝 시즌이 생각보다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실적에서 기업들의 실적에 반영이 돼서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런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직접 숫자로 확인되는 그 과도기에 지금 진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기존까지는 불확실성이라는 이런 기대, 전망에 대한 흔들림이었다면 지금은 이게 숫자로 확인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 부분에 있어서도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특히나 이제 비용 상승에 대한 부분도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이런 부분이 맞물려서 고용 성장이 가속화될 수가 없겠죠. 역시나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측면에서, 물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제조업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고, 이런 상승세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대부분이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한 비용이 판매 가격으로 전가되는 현상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판매 가격으로 전가되는 부분은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분이 좀 차별화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뒷부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으로만 보게 되면 3월 S&P 글로벌 PMI가 어느 정도 반등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그 내막을 따져보면 글쎄요, 그렇게 이런 반등이 일시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생산과 수요입니다. S&P 글로벌 미국 PMI 종합지수가 51.6에서 53.5로, 그러니까 51.6이 2월이죠. 그리고 3월달 53.5로 거의 2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다만 이런 부분이 10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져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움직임일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반등이라고 하더라도 확장된 속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작년 12월 32개월 최고치보다는 한참 낮은 수준이다, 둔화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지수가 개선된 부분은 서비스 경제가 주도를 했고, 서비스 부분의 생산 증가가 올해 처음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직전 달이 15개월 최저치로 하락했던 흐름에서 벗어났다. 한마디로 계속 떨어지다가 여기서 소폭 반등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의 반등이 글쎄요, 뭐 그렇게 의미를 담아서 경기가 회복되는 모멘텀이냐 이렇게 해석되기엔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결과 서비스 부분의 생산 증가 폭은 올해 들어 가장 컸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기업들의 고객 수요 회복 조짐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올해 상반기 날씨 영향으로 이런 부분이 맞물려서 신규 주문이 유입이 좀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서비스 수출은 3개월 연속 감소를 해서 경제활동을 둔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조업 부분 보시게 되면 제조업 생산은 감소세로 돌아섰죠. 올해 첫 2달 동안의 증가세가 나왔는데 특히 2월달 생산 증가폭은 가장 컸습니다. 22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그 이후에 감소가 나타난 겁니다. 대조적인 흐름이 확인됐고요. 특히나 이제 공장들은, 제조업들은 생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관세로 인한 선반영,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 사재기 효과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러다 보니 재화 부분의 신규 주문 증가세도 거의 멈춰져 있는 그런 정체의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상황이다 보면 당연히 원자재 구매에 대해서도 다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감소세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수출 판매가 캐나다, 독일, EU 국가들로부터의 주문 증가가 소폭이 있었기 때문에 9개월 만에 가장 작은 감소폭을 기록을 했다. 증가가 아니고요. 이런 수출 판매 소폭 증가가 있기 때문에 감소폭이 줄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만 이런 부분도 일부 기업들이 관세 시행 전에 주문을 먼저 넣으려는 그런 영향의 일환이지 사실상 수요나 경기가 회복돼서 나타난 그런 움직임은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미래 전망입니다. 현재 생산 성장세가 이번 달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내용들은 다 부진한 내용들이죠. 특히나 이제 향후 1년에 대한 낙관론, 기업 전망에 대해서는 2달 연속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 신뢰도가 22년 10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죠. 이때 당시가 언제냐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았던 시기입니다. 때를 제외하면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제조업과 서비스로 나눠서 보게 되면 제조업 부분은 미래 전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지금 현재 제조업이 워낙에 불황이고 악화하고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 전망은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 이런 기대가 반영이 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의 제조업 신뢰도는 지난 3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올라섰고요. 제조업들이 무역 지원을 하는 정책과 세금 인하 이런 정책 환경 속에서 수요 증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인데 지금은 이게 의문이라는 것이죠. 반면 서비스 부분의 신뢰도는 3개월 연속 악화가 되었고 지난 12월이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수치인데 거기서 급격히 하락을 한 것입니다. 22년 10월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서비스 부분의 신뢰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연방 지출이 삭감된 거, 관세, 그리고 다양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정책 변화가 결국엔 서비스 수요를 위축시킬 것이고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고용 측면 보시게 되면 소폭 증가하긴 했으나 2월에 소폭 감소해서 반영이 된 것이죠. 어느 정도 정체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번 증가는 서비스 부분의 채용이 소폭 회복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서비스 부분에서의 고용 증가 속도는 미비했다. 증가되긴 했으나 연초 대비 크게 둔화된 상태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수요 부진과 불확실한 전망에 인해서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는 상황, 감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제조업 부분에서의 인건비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의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제조업 부분에 처음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용 여파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고용의 변화가 경기 흐름의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물가입니다. 3월 경제 전반에 대해서 비용 압력이 심화됐다, 물가 압력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상품과 서비스 모두에서 투입 비용이 23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인플레이션 속도가 3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고 제조업 물가가 많이 높아졌다, 이 얘기죠. 투입 비용이 원재재 물가가 높아졌다, 이 뜻입니다.
서비스 부분에서의 비용 증가세도 가속화되었고 둘 다 높아졌다 이거죠. 서비스 부분 같은 경우는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비용 상승 주요 원인은 역시나 관세였고 인건비 증가도 광범위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비용 상승이 전방위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비용 상승은 제조 판매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졌고 3개월 제조 판매 가격이 2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부분에서의 판매 가격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가속화되었긴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의 판단이 중요하겠죠. 약한 수요 환경 속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스탠스를 갖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과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부분을 포함한 기업의 전체 가격 상승률은 지난 6개월 동안 두 번째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정도이고 이는 1월 상승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상승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장기 평균보다는 낮지만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보시면 쭉 물가의 흐름이 줄었다가 바닥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높아지고 있는 일반적인 물가 흐름하고 비슷한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조업 PMI입니다. 2월 52.7에서 3월 49.8로 50 기준선을 하회했습니다. 밑돌아서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제조업 경기가 다시 위축 구간으로 돌아섰고요. 공장 생산량 보시게 되면 올해 처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고용 또한 지난 10월 이후 처음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원자재 재고 역시 2월에 1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한 게 2월 수치였는데 3월에는 다시 감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2월달 증가한 수치가 일시적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조업 경기가 추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요인으로는 신규 주문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가 되었고 2개월 연속 증가하던 신규 주문이 3월 들어 거의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납품 시간이죠. 배달 시간이 줄어든 점도 전반적인 PMI 하락에 기여를 했다. 수요가 있으면 주문량이 많아지고 이러면 납품 시간이 느려지게 되겠죠. 납품 시간이 느려지면 전반적으로 수요가 견고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납품 시간이 빨라졌다 이러면 전반적인 수요가 없기 때문에 배달을 빨리빨리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은 이 수치를 역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납품 시간이 줄어든 점이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큰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결국 공급망 병목이 완화돼서 납품 시간이 줄어들면서 PMI 하락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일반적으로 리드타임 연장은 공급망이 활발히 가동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기 성장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해석된 부분이고요. 정리를 해서 PMI를 살펴보면 3월 서비스 부분의 반등이 나타났는데 1분기 말 경제 성장세를 강화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겠죠. 서비스 중심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3월달 PMI 반등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반등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반등이냐, 경제가 연율화로 1.9% 성장하는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1분기 전체로만 보게 되면 1.5% 성장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이번 3월 서비스 부분의 반등이다. 이 정도 수치의 반등 정도다. 다만 이렇게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24년 말 대비 GDP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정확한 숫자를 보기보다는 지난 분기보다 즉 24년 말 대비 GDP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흐름이고요. 단기적으로도 하방 리스크가 우세해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 첫 2달 동안 올해 상반기죠. 관세 선반영 효과가 나타나는데 늘 말씀드렸던 사재기 효과입니다. 이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공장의 생산량을 증가시켰죠. 그런 부분이 실제 숫자로 확인되기도 했었고 다만 이런 부분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런 부분이 확인된 게 3월 PMI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월 서비스 부분에 일부 반등이 나타났지만 이 또한 1월과 2월의 날씨 영향, 즉 악천후로 인해서 둔화됐던 활동이 소폭 회복된 결과로 확인되고 있다. 글쎄요, 이런 내용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지금 3월 서비스 부분의 반동은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평가한 게 아니고 S&P 글로벌 PMI의 애널리스트가 언급을 한 내용이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반등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전망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대 전망이 더욱 악화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연초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분위기였는데 지난 3년간 가장 부정적인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뭐 늘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고, 특히나 제가 인사이트로 받은 부분은 기업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부분이 관세일 것이다. 뭐 관세 당연히 들어갔지만 더불어서 연방지출 삭감에 대한 부분도 빠지지 않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너무 지금 현재 관세에 집중이 돼서 이 관세가 어떻게 매겨지냐에 지금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연방지출 삭감과 관련된 이런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해서 더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이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대목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선 연방지출 삭감에 대해서 그렇게 반영을 안 하고 있죠. 모든 초점이 관세로 몰려가서 우르르 트럼프가 4월 2일 보편 관세를 때리냐, 뭐 이게 나라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도 중요하고 연방지출 삭감으로 인한 직접적인 매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크게 우려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특히나 이제 트럼프나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연방지출 관련해서 최근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방지출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에 미칠 여파를 좀 중요하게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관세에 대한 우려 중 하나는 결국 인플레이션이겠죠. 물가 상승에 대한 영향인데, 이번 조사 결과 공급업체들이 관세를 부과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기업들에게 전가를 했다. 따라서 비용이 급격히 상승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비용 상승률은 거의 2년 만에 가장 가파른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제조업 부분에서는 이러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이렇게 소비자에게 전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제조업은 이미 한계치까지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높아진 가격을 감내할 여력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그동안 경기가 좋았던 서비스 부분은 이런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고, 더불어 약한 수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가격을 낮게 유지해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가격 전가가 어렵다. 이 말은 서비스 기업들 또한 앞으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으로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관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가 상승 요인이 나타났는데, 뭐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해서 굳이 따져보면 뭐 이런 흐름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격 전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가격 전가가 되고 있는 제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이미 한계치까지 나빠진 상황에서 높아진 가격을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전가하는 상황이라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 수익성 부진으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3월 미국 S&P 글로벌 PMI 살펴봤습니다. 뭐 딱히 헤드라인 자체는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세부 내용들 하나하나 따져보면 좋을 것 하나 없는, 계속 부진하고 오히려 악화, 위축되는 방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